자, 정권이라는 거는 5년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출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정파로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잡은 사람은 5년 동안에 신처럼 지 마음대로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고, 또 보복은 다른 정파로 정권 교체가 됐을 때뿐만 아니라 같은 정파 내부에서도 정치 보복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은 이 같은 정파 자기를 도와준 전 대통령이라도 자신의 대통령 활동에 방해가 되거나 또 지지율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과감하게 척결해서 깜빵도 보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흔히 있어왔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딜을 단단히 해서 정권 재창출해서 험한 꼴을 보지 말아야 되겠다 하기보다는 아예 험한 꼴 볼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이 딜을 갖다가 제대로 정리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통령 된 사람들 중에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도 전부 수십억 재산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로 쳐서는 다 상류층쯤 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지, 먹고 살기 어렵거나 중산층쯤 되는 사람이 대통령 된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안 해도 늙어 죽을 때까지 먹고 살기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굳이 대통령을 해서 부패와 비리와 관련되고 가족들이 다 연루되고 척근이 연루되어서 친인척이 연루돼서 별의별 곤욕을 치르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권력의 속성일까요? 버릇일까요? 탐욕 때문일까요? 저는 돈에 대한 탐욕이 저렇게 강한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욕심까지도 같이 강했다라는 그 불행에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하면 돈에 대한 욕심은 일정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돈도 권력도 양손에 떡을 다 쥐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미국의 정치가 오늘날 저 모양 저 꼴이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국의 정치를 하면 돈을 벌더라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고정된 관습이 되면서 미국의 대통령을 한번 하기만 하면 물러나서 엄청난 돈방석에 앉는다. 그래서 호화 생활을 귀족처럼 하다 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정치도 오늘날 대중과는 매우 거리가 벌어진 채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가리가 퇴임을 앞두고 이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후임을 자기 말을 잘 듣는 예스맨 이낙연으로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번 말고 지난 대통령 경선에서 자기한테 대들었던 어딘가 뭔가 깔끔하지 못한 이재명은 좀 제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집요하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문가리 입장에서 이 야권에 지금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이 야권 주자들을 정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임기 말까지 강력한 그립 장악력을 가지고 여권의 민주당, 더불어거수기당 의원들을 양손으로 꽉 누르고 자기가 줄 세우는 대로 그들을 갖다가 움직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 중에 대표적으로 나타난 일 하나가 지금 언론법 처리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언론법을 처리한다고 시끄러웠지요. 자, 어제 폭주해서 처리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여권 내부가 우왕좌왕하며 여당 지도부가 논의를 더 가져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처리가 안 돼서요. 강경파는 강행하겠다고 내부에서도 진통이 있었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4차례 있었고, 여당이 의총을 2번을 했습니다. 징벌적 배상이라는 독소 조항을 놓고 여야가 결국 맞섰고, 상정을 어제 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야당의 항의나 반발 때문이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 의견이 취합되지 않아서 어제 이 처리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권 내부가 결론이 안 나니까 당연히 국회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고 오늘 오전 10시에 여야가 다시 만난다는데 자 그래서 여당의 원로들이 어제 송영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여당의 원로라고 하면 문희상, 김원기, 임채정, 유인태 상임고문 등 이런 사람이 지금 여당의 원로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제 송영길을 만나가지고 쥐를 잡다가 독 깬다. 언론중재법은 사회적 합의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여권의 참패로 끝난 4.7 보선을 언급하며 180석의 위력을 가시하고 독주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결국 4월 7일 심판을 받았다. 내년 대선일인 3월 9일이 4월 7일처럼 안 되려면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권 원로들조차도 이거 했다가는 아마 대선이 물 건너 간다 이런 우려에 정치 경험이 놓여야죠. 다들 70대 80대에 이르는 사람들이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총에서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우세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주도하는 사람들이 어제 몰고 가려고 했는데 불과 서너 명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했고 강경파들이 오늘 놓치면 처리하기 어렵다라고 몰고 갔고 온건파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지도부가 수정안을 꺼내가지고 박병석 의장 주재 회동에서 독소 조항 중에 하나는 고1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비췄고 박병석 의장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안을 상정하는데 난색을 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조차도 지금 이 부분에 부담을 느꼈고 또 정의당은 어제 뭐라 했는가 하면 여당이 언론 입을 틀어막는 독재의 길을 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아프간에 보면 탈레반이 뒤에 총을 들고 서 있고 그 앞에서 방송을 하는 겁에 질린 아프간 아나운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참 저는 그 사진을 보고요. 한국의 언론 독재법을 강행시키려고 하는 뭉가리 패거리들의 행태를 보고 그 사진이 한국의 뭉가리와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어제 송영길이 한 말이 기가 찹니다. 언론법 처리는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는 여부로 판단하겠다. 자,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면 처리를 하고 도움이 안 되면 반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들은 정권의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인권과 자유를 탄압하고 알 권리를 탄압하는 무슨 짓이든지 이번 대선에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셈을 송영길이가 잘 드러냈다고 보는데 이들이 최근에 위드 코로나를 몰고 가겠다라는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위드 코로나라는 말 속에 사전에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뭘 해놔야 되겠습니까? 인력, 의료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완벽하게 지금보다도 한 10배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중환자 이렇게 나올 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됐을 때일수록 더 열심히 확진자 추적, 검사, 관리를 갖다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확진자 집계를 내는 방식이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안 된다. 잘못하다가는 좀 있다가 하루 10,000명씩을 발표해야 될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는 없다면 없는 거 아니냐. 코로나가 번지든 말든 식당의 영업은 그대로 해주자. 그래서 위드 코로나다. 그 핑계로 아무런 근거도 없어 보이는 백신 접종 완료를 들고 있고 또 그걸 하겠다고 군인 장병들한테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안 쓰고요. 살다 이런 정권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구린 게 많고 죽어도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겠다고 언론 독재법까지도 언론의 이 대선 과정에서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데, 자, 이게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고, 오히려 이 법을 통해서 언론을 겁주는 것보다 국민의 여론이 나빠져서 등을 돌리면 안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일찌감치 민주주의고 뭐고 다 뒷전이고 오직 생각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고 본다. 자, 이게 지금 코로나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또 재난지원금이나 돈을,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고, 또 최근에 북이 사실상 영변 원자로를 돌려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다. 즉 핵무기를 더 만드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무슨 평화체제 종전 협정을 하겠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 재창출에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권 재창출이 안 되면 다 죽을 준비하라,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가리 이하 모두에게 말을 합니다. 정권 재창출에 목숨을 걸면 정권 재창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할지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고 자진해서 정권 재창출이 안 됐을 때 목숨을 내놔올 것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목숨을 걸었으면 안 되면 목숨을 내놔야죠. 이렇게 독재를 하고도 무사하기를 바란다. 요즘 뭐 유튜버 뉴핑에 가해지고 있는 이 장난들을 보세요. 자, 이렇게 독재를 하고도 무사하기를 바란다. 그거는 절대 그럴 수 없는 당신들만의 꿈이다. 네, 분명히 경고합니다.